자,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 할 건데,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 그냥 똑같아. 연립하는 건데, 식이 하나 2차식이 있어. 알겠지? 근데,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은 거의 대부분 대입법으로 풀어. 그러니까 한 문자를 소거하는데 가간법으로 소거를 잘 안 하고, 대입법으로 보통 소거를 해가지고, 한 문자로 만들거든. 그래서 케이스는 당연히 여기 적힌 거야. 두 종류가 있는데 1차식하고 2차식하고 연립하는 요 형태가 있고, 알겠니? 그 다음에 2차식하고 2차식이 연립하는 요 형태 둘 중에 하나야. 알겠지? 맞지? 느낌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오더라. 알겠지? 얘는 시험에 안 나오고. 이유는 쉬워서. 알겠지? 이유는 쉬워서. 그러면 먼저 1차식하고 2차식은 느낌 알겠지? 1차식을 한 문자로 정리하는 거야. y는 뭐죠? x 플러스 1. 이렇게 정리해서 얘를 대입하는 거야. 맞지? 맞지? 그래서 대입하셔가지고, 잘 보이니, 얘들아? 내가 붙였. 주연이는 이게 폭발하는 걸 들었는데, 니 있을 때 폭발했지? 소리 엄청 컸잖아, 맞지? 안 무서웠나, 그때? 얘도 겁도 안 먹더라. 내 혼자 쫄아가지고. 그래서 이거 풀면 요렇게 되고요, 맞죠? x는 요렇게 돼서, x가 빼기 4랑 3인데, 얘들아, 연립 방정식의 답은 순서쌍이 답이야. 그래서 요렇게 적어도 되고, 아니면, 빼기 4, 빼기 3. 아니면 3, 4. 요렇게 적든지. 근데 보통은 요렇게 적는다, 알겠지? 알겠지? 그래서 연립 방정식의 해는 항상 순서쌍 형태로 적어야 된다. 알겠지? 자, 어떻게 한다고? 1차식하고 2차식을 하려면 1차식은 당연히 한 문자로 정리가 될까, 애가 맞지? 1차식 한 문자로 정리 안 되면 그건 좀 심하다, 맞지? 그래서 여기 대입하셔가지고 얘를 정리하셔가지고, 맞지? 정리하셔가지고 x에 여기 이제 x가 빼기 4하고 3이고 이제 x가 빼기 4일 때 여기 넣어서 되는데 여기 넣으면 어디 아픈 거다, 알겠지? 당연히 여기 넣어야지 편하지, 맞지? x가 빼기 3에 y는 3, x가 3이면 3. 오케이? 이렇게 푸는 거고. 그러면 혹시나 이제 나는 사실은 안 가르쳐 주고 싶은데 이거는 2차식하고 2차식을 연립하라 하잖아, 맞지? 맞지? 주연이는 배웠으니까 말 안 했으면 좋겠고, 주연이는 네 기억이 맞는지 좀 확인해 보자, 알겠지? 얘들은 어떻게 풀 것 같니? 이 보지 말고. 2차식하고 2차식은 어떻게 풀 것 같니? 정환아, 어떻게 풀 것 같니? 네가 내가 안 가르쳐 줬지만 네 생각, 상상으로 어떻게 풀 것 같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물어본 이유는 있잖아. 그런 생각도 해봐도 되고, 정확하게 말해보자. 너네들은 있잖아. 수학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힘도 지금 충분히 있어. 중3 수학까지 했으면. 알겠니? 너 어떻게 풀 것 같니? 맞아.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인수분해가 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인수분해가 되거든. 그러면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어.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가 되든지 둘 다 인수분해 안 되는 게 있거든. 그럼 둘 다 인수분해 안 되는 거는 교육과정 외의 문제라서 아마 내신에 안 나올 거야. 내가 가르쳐는 줄 건데 내신에 안 나와. 둘 다 인수분해 안 되는 거는. 그럼 뭐가 인수분해 되냐면 쌤이 경험에 의하면 상수항이 0인 게 인수분해가 돼. 거의. 그럼 미지수가 두 개인 2차 방정식은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가 되거든. 그럼 상수항이 0이면 이 식이 x, y가 x다, y는 2x다 이렇게 식이 두 개 되잖아. 그럼 y는 x랑 이거랑 연립해서 답을 구하고. 알겠니? y는 2x랑 해서 연립해가지고 이 답을 구하면 됩니다. 알겠니? 그럼 얘는 이제 답이 몇 개가 되겠니? 4개가 되겠지. 이해되겠니? 얘들아, 그러니까 1차식하고 2차식이 있는 거는 답이 2개가 나오고 2차하고 2차는 답이 몇 개 나올까? 4개 나오는 거야. 알겠니? 근데 그거는 최대 4개야. 왜 최대 4개냐면 2차 방정식은 뭐가 생길 수도 있노, 얘들아? 중근이 생길 수도 있다. 알겠지? 얘들아, 허근은 답이 2개다. 알겠지? 근이 허근일 수도 있다. 알겠지? 허근이면 답이 없다. 이러면 안 된다. 알겠지? 자, 그럼 정리해서 우리가 읽어보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연립 2차 방정식은 두 종류가 있어요. 1차식하고 2차식하고 있는 꼴, 2차식하고 2차식이 있는 꼴이 있어. 알겠지? 그럼 1차식하고 2차식이 있는 거는 1차 방정식을 한 문자에 관해서 정리하셔가지고 대입하셔갖고 답 구하시면 됩니다. 알겠니? 그 다음에 여기서 당연히 이런 바보 같은 짓거리 안 하지만 x가 빼기 4, y는 3 구하면 이게 답이 아니고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방정식이기 때문에 답이 뭐야? 순서쌍이 답이라고. 알겠니? x가 빼기 4일 때 y가 빼기 3 혹은 x가 3일 때 y가 4 이런 거 구하셔야 된다고. 알겠지? 여기서 끝내시면 안 된다고. 알겠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차식하고 2차식으로 이루어진 연립 방정식은 2차식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가 돼. 요렇게. 알겠니? 그럼 인수분해가 되면 얘는 뭐야? 1차식, 2차식, 1차식, 2차식 꼴이 두 개가 생겨. 알겠니? 그럼 여기서도 답 구하고 여기서도 답을 구해서 요때 답이 최대 두 개, 요때 답이 최대 두 개니까 최대 답은 4개까지 가능하고. 알겠니? 쌤이 최대 두 개라는 거는 최소 중근일 수도 있잖아. 그럼 2개 혹은 3개가 될 수도 있고. 알겠니? 오케이. 자, 같이 한번 해보자. 자, 2번을 바로 가자. 알겠지? 얘는 못 풀지 않을 것 같아. 너무 쉽잖아. 맞지? 맞지? 야, 그 다음에 꼭 y로 정리할 필요는 없다. 나는 음수 실험에 있잖아. 1번 같은 경우는 x는 뭐야? y 플러스 4에서 x를 없애도 돼. 2번 같은 경우는. 알겠니? 그러니까 y는 x 빼기 4에서 y를 소구해도 되지만 내가 만약 음수 실으면 x는 y 플러스 4에서 y를 없애도 돼. y를 찾고 나중에 x 찾아도 되잖아.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을 하면 전부 다 x로 정리해야 된다고. 그거 선입견이 있는데 그 절대 안 그렇다. 알겠지? 내 이런 말 한 적 있지 않냐? 왜 방정식의 미지수가 x라고 했는지 이야기 내 재미삼아 했는데 너네 혹시 기억나니? 혹시 기억나는 사람? 영어 알파벳에 x가 있는 스펠링이 제일 적잖아. 그래서 옛날에는 전부 다 뭐야? 인쇄소에서 영어를 했을까, 이가. 그럼 논문을 만들었으면 활자가 x가 제일 많이 남았다고. 그럼 문제를 풀려면 우리가 수학 문제는 미지수 잡은 게 제일 많이 적어야 될까, 이가. 그럼 제일 많이 적을 때 뭐야? 제일 많이 남아도는 문자로. 그러니까 x라는 문자가 제일 많이 남아돌아서 x를 쓴 거거든. 알겠니? 그러니까 이게 꼭, 그러니까 만약에 영어에 활자가 남는 게 만약에 제일 많이 남는 게 A였다면 이게 A축이라고 우리는 배울 거야. 제일 많이 남는 게. 근데 그때 당시에 완전 미지수 처음 잡을 때 이건 뭐야? X축이라 잡았기 때문에 X축이고, X 다음 문자가 뭐니까? Y니까 그냥 Y축 이렇게 이름 지었어요. Y축은 그냥 의미는 X 다음 문자라서. 알겠니? 그 다음에 이런 설도 있다. 3차원 하면 X축, Y축 무슨 축이 되겠니? Z축. 그래서 3차원까지 있기밖에 없기 때문에 X, Y, Z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럴 리는 없지만 4차원은 없잖아, 솔직히. 맞잖아. 4차원은 없잖아. 우리가 뭐 공간을 이동할 수 있지만 시간은 이동할 수 없잖아. 물론 4차원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직도 타임머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 아니, 나는 안 믿거든. 타임머신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안 믿거든. 알겠니? 그러니까 아직도 뭐, 야, 니는 지금 2025년도에 살고 있지만 나는 1600년에 살고 있다. 막 이래 믿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타임머신 존재. 그런 사람들 보면 또라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공간을 그러니까 나는 아인슈타인 만나러 갈 수 있다. 막 이래 믿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시간은 이동할 수가 없잖아, 맞지? 근데 만약에 진짜 시간도 이동할 수 있다면, XYZ가 아니고 뭐야, WXYZY 이런 식으로 했겠죠. WXYZ 이런 식으로 했겠죠. 맞죠? 근데 우리는 살 수 있는 차원 중에 시각적으로 딱 보이는 차원 중에 제일 높은 건 몇 차원밖에 없지? 3차원밖에 없으니까 XYZ. 오케이, 그렇게 아시고요. 자, 넘어갑시다. 정리하시면요. X의 Y 플러스 4의 제곱 더하기 2의 Y 플러스 4Y 더하기 Y 제곱이 4. 맞지? 정리하시면, 자, 요런 거 이제 계산 좀 빨리 합시다. 알겠죠? 자, y제곱, 2y제곱, y제곱이니까 4y제곱입니다. 맞죠? 맞죠? 8i,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8y니까 16y고요. 16y고 여기가 16인데 넘어오면 더하기 12가 되죠. 맞죠?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이런 계산 선생님이 실수했다면 정말 죄송하고요. 이런 실수를 하시면 안 되겠죠. 맞죠? 이 실수 하나가 우리는 이제 내신하고는 엄청 등급 차이가 납니다. 알겠죠? 이런 간단한 실수들은 하지 않고요. 자, 4로 나눈 y제곱 더하기 4y 더하기 3이 0. 느낌상은 답은 안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1 또는 y는 마이너스 3. 그래서 이제 정답은 y가 마이너스 1일 때 x는 뭐야? 3. 맞지? 또는 원래는 한글로 적어야 됩니다. OR로 적는 거 아닙니다. y가 빼기 3일 때 x는 1.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에 1차식하고 2차식이 있는 꼴은 조롭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2차식하고 2차식이 있는 꼴 한번 봅시다. 그럼 딱 보면 알겠지만 1번을 딱 보면 뭐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인수분해 된다고. 둘 중에 하나는 뭐가 기억이 되는 니은이 되나? 그치, 기억이 되잖아. 보나? 고치기 전보다 더 잘 보이나? 어떻나? 똑같나? 네 느낌상. 네 정화이가 잘 안 보였잖아. 잘 보이나? 그래도 그때보다 조금 잘 보이지 않냐? 아닌가? 자, 1번은 이제 기억을 인수분해하면 뭐야?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는 0. 요게 기억식이고, 니은이 뭐야? 4x의 제곱 플러스 xy 빼기 2y 제곱이 9잖아. 맞지? 그럼 얘는 사실은 이제 식이 두 개가 생긴 거야. x 플러스 y가 0이라는 식과 4x의 제곱 2xy 빼기 2y 제곱이 뭐야? 9라는 이 식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x 빼기 y가 0이랑 4x의 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2y 제곱은 0이다. 요 두 개를 연립해서 풀라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인수분해 된다 이거. 오케이? 그러니까 얘도 사실은 얘가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지?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뭐야? 2y 이렇게 인수분해 될까? 이가 맞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푸는 거다.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나는 요것만 풀게. 요거는 너네가 풀어라. 알겠지? 그리고 집에 가서 꼭 풀어봐라. 여기 풀이 있는 거 이거 보지 마시고. 알겠지? 오케이. 내가 생각하는 건데 고등학생들을 나는 올해 있잖아. 너무 중3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올해만큼 진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해가 없는 것 같거든. 밀양에서 좀 시험시험 하려고 밀양에서 온 느낌이었는데 올해 진짜 신경 많이 쓰는데 내가 생각할 때 고등학생들은 수학을 못하는 이유가 고등학교 수학 문제집에 몇 개는 기본적인 이런 문제는 이 풀이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되게 뭐랄까 좀 뭐랄까 촘촘하게 안 보는 것 같아. 촘촘하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진짜 제일 중요해. 이게 촘촘하게 봐줘야지 나중에 연습 문제도 뭐야 발전 문제나 이런 거를 풀 때 힘이 생긴다고. 알겠지? 엄청 촘촘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y가 빼기 x. 빼기 x를 넣으면 4x의 제곱 빼기 x 제곱 그 다음에 빼기 x는 빼기 2x의 제곱은 9 맞지? 맞지? 그럼 얘는 x 제곱이 9니까 x는 하나는 3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3이네. 맞지? 여기서 답은 구하는 거는 x가 3일 때. 우와, 일기예보 진짜 많네. 1시간 뒤에 비 온다더라. 처음으로 일기예보 맞다. 지금 비 오려고 하는 소리 아이가? 알구나. 알구나. 덥다. 그래, 문 좀 열자. 자, x는 3이고, 그 다음 y는 뭐야? 빼기 3. 또는 언제 뭐야? 여기서 x가 빼기 3이면 y는 뭐야? 3. 이렇게. 여기서 두 개가 나오잖아. 맞지? 그럼 여기도 해봐도 몇 개 나온다? 두 개 나온다고 알겠니? 이렇게, 여기도 두 개 나와. 그래서 풀면 됩니다. 넘어가시고.
자, 13번 중요합니다. 별표 칩시다. 요거는가 진짜 중요합니다. 야, 13번을 풀기 전에 되게 쉬운 거 한번 보자. 이건 중학생도 풀 수 있는 건데, 사실 이것도 미지수가 두 개의 1차 방정식이다. 자, 요거 하나, 요 밑에 옆에 꼭 적어놔. x 플러스 y가 3이고, x 곱하기 y가 2야. 맞지? 이해돼? 그럼 너네 답 뭐야? 2하고 1이잖아. 맞지? 사실 암산되지, 너네 맞지? 근데 이게 답이 2하고 1인데 뭐가 2고 뭐가 1이야? 결정이 안 됐지. 그래서 얘가 답이 이거잖아. x가 1일 때는 y가 뭐야? 2고 또는 뭐야? x가 2일 때는 y가 1이거든. 이해돼? 요게 정답이 이거잖아. 오케이? 근데 정답이 이게 되는 이유가 봐봐. 자, 보자. 요 빨간색 요게 중요해. 엄청 중요해. 쌤이 하고 있는 짓거리 무슨 짓거리, 왜 저 짓거리를 하지? 이 생각이 들 만큼 이상한 짓거리를 할 거야. 자, 봐봐. 선생님이 x 대신에 y를 넣을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y 대신에 x를 넣을 거야. 이해되겠어? 자, x 대신에 뭐 넣을 거야? y를 넣을 거야. 알겠지? y 대신에 x를 넣을 거야. 그러니까 xy를 뭐 하겠다는 거야? xy를 스위치 한다는 거야. 바꾼다는 거야. xy를 스위치 한다는 거야. 스위치 알겠지? 자, 그럼 스위치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지? 이 식은? y 더하기 x는 3이고 y 곱하기 x가 2잖아. 맞지? 맞지? 오케이? 자, 근데 앞부분 문제 한번 보자. 앞부분 한번 문제 보자. 얘를 x 대신에 y 넣을 거고 y 대신에 x 넣을 거야. 그럼 이 식은 뭐야? y 제곱 빼기 x 제곱은 0이고 얘는 뭐야? 4y 제곱 더하기 yx 빼기 2x 제곱이 9잖아. 맞지? 얘를 스위치한 거랑 얘랑 스위치한 거 느낌이 다르다는 거 알겠니? 얘는 스위치하니까 어떤 느낌이야? 식이 아예 달라져 얘는. 맞아? 근데 얘는 스위치해도 식이 뭐해? 똑같죠? 이런 걸 우리가 대칭식이라 불러. 이런 걸 우리가 대칭식이라 불러. 이런 걸 뭐라 불러? 대칭식. 고등학교 과정에서 용어는 배우진 않아. 대칭식이라는 용어는 알겠지? 알겠지? 오케이? 우리가 서로 인연이 좋아서 그렇지 선생님이 과학고를 가르쳤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알고 있는 거 알겠니? 그러니까 고등학교 과정에서 대칭식이라는 용어는 없어. 알겠지? 근데 요런 게 대칭식이야. 대칭식. 그럼 요 대칭식은 항상 답이 이런 식으로 나와. 답이 하나가 알파고 하나가 베타면 그거 뒤바뀐 게 알파 베타야. 알겠니? 그럼 얘는 푸는 방법이 어떻게 푸냐면 첫 번째 풀이는 뭐냐면 그냥 원래 1차식에 2차식을 넣는 거야. 그럼 y는 3-x니까 이렇게 해서 뭐야? 얘가 뭐야? x제곱 빼기 3x 더하기 2는 0이라 해서 여기서 구한 x가 뭐야? 1하고 2거든? 그래서 거기에 해당한 y는 뭐야? 2랑 1 이렇게 찾는 게 첫 번째 방법인데 대칭식은 어떻게 하냐면 이 두 번째 요 방법을 좀 기억하면 좋아. 이 방법이 뭐냐면 t제곱 빼기 x 플러스 yt 플러스 xy 이꼴 0으로 하면 얘는 t에 관한 몇 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인데 이거의 근이 뭐야? x랑 y야. 이거의 근이 뭐라고? x랑 y라고. 근데 우리는 xy의 합과 곱을 알고 있어. 그러면 똑같은 거야. 똑같이 이게 나오는데 그냥 이게 뭐야? t제곱 빼기 3t 플러스 2 새로운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이래 나와. 알겠니? 그래서 여기서 근을 그냥 찾아. t가 뭐야? 1, 3을 1, 2를 찾았잖아. 맞지? 그럼 정답은 뭐야? 하나는 1,2고 하나는 뭐야? 2,1 이렇게 푸는 거야. 모든 대칭성을 이렇게 풀면 좀 빨리 풀 수가 있어. 하나는 x가 1이면 y는 뭐야? 2.
하나는 x가 2면 y는 뭐야? 1. 그러니까 대칭식의 풀이는, 첫 번째 풀이는, 만약에 얘들아, 내가 이렇게 풀으라고 한다면, 자, 잘 들어봐봐. 내가 만약에 이렇게 풀라고만 한다면 굳이 여러분한테 대칭식이란 거 알려줄 필요가 없잖아. 무조건 이래 풀면 끝인데. 맞지? 별거. 근데 딱 봤을 때 대칭식이면 얘는 두 군의 합치 3이고 두 군의 곱이 2라는 t에, 이게 굳이 t가 아니어도 돼. 이 변수는 라지 x여도 상관없고 y여도 상관없고 a여도 상관없어. 알겠지? 근데 보통 있잖아. 고등학교는 미지수로 잡는 게 있잖아. t를 많이 잡아,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는 그 만약에 어떤 2차 함수가 있잖아. 그럼 2차 함수가 있으면 2차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있잖아. 알겠니? 그럼 여기 미지수 a라고 잡잖아. 맞지? 그럼 얘가 a, a 제곱 더하기 3a 더하기 2 이렇게 잡는 것보다 t, 뭐야? t 제곱 3t 더하기 이렇게 t로 많이 잡아. 알겠니? 미안한데 이유는 모르겠다. 그냥 답지에 다 t로 잡더라. 알겠니? 답지에 다 t로 잡더라. 그러니까 중학교는 아무 생각 없이 미지수를 x로 잡는다고. 알겠니? 근데 식 자체에서 이미, 그러니까 봐봐. 중학교는 왜 어떤 식을 풀 때 미지수를 x로 잡냐면, 중학교는 식 자체를 많이 갖고 놀지는 않잖아. 식이 복잡해서 힘들지는 않잖아. 근데 고등학교는 이 fx라는 요 식이 굉장히 복잡해질 가능성은 당연히 있잖아. 맞지? 너네 해봤잖아. 곱셈 공식하고 나머지 정리하고 이렇게 할 때 식 되게 복잡했잖아. 4차식도 막 나오고 이랬잖아. 그러면 여기도 x가 있는데 여기도 x가 있으면 이게 헷갈린다고. 그래서 미지수 t를 많이 잡더라고. 알겠니? 그래서 얘는 t에 관한 2차 방정식을 세워서 t를 찾은 다음에 나머지 답을 구한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걸 대칭식이라 한다. 알겠지?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할게요. 자, 대칭식 뜻이 뭐냐면 뜻이 뭐냐면 xy를 바꾸어도, 그러니까 두 문자를 바꾸어도 여기서는 xy지만 이것도 대칭식이겠지? 이것도 대칭식이겠지? 맞지? 두 문자를 바꾸어도 같은 식을 대칭식이라 해요. 같은 식. 그러면 먼저 해결법, 풀이법입니다. 풀이법. x 플러스 y가 a라는 거 하고 x 곱하기 y가 b라는 거, b를 찾는다는 거야. 자, 쌤이 이걸 찾는다는 게 무슨 뜻이야? 한번 봐봐. 금방 내가 보여준 대칭식은 여기 있거든? 여기서 그냥, 없네. 금방 내가 보여준 대칭식은 x 플러스 y가 4였고, x 곱하기 y가 3이었잖아. 금방 내가 보여준 대칭식은 그냥 x 플러스 y하고 x 곱하기 y를 바로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 알겠니? 근데 실제 문제는 x 플러스 y를 바로 안 알려줘. 이렇게 알려줘. x제곱 y제곱이 34다, xy가 15다, 이렇게 알려줘. 그럼 얘는 xy는 알았지만 뭐는 모르는 거야. x 플러스 y는 모르잖아. 그럼 얘는 x 플러스 y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찾냐면 곱셈 공식 변형해서 x 플러스 y의 제곱에 뭐를 하면 되노, 얘들아? x제곱 y제곱이잖아. 그럼 x 플러스 y 제곱에 뭐 하면 되노? 마이너스 2xy 해야 될까, 아이가? 맞잖아. 그러니까 저 식이 결국 뭘로 가냐면, 이게 찾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저 식은 뭐야? x 플러스 y의 제곱이, 자, 저게 30이니까 넘어가면 64다. 요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럼 얘는 대칭식이, 요 식에서 뭐야? x 플러스 y의 제곱이 뭐야? 64라고 했으니까 얘는 두 가지 대칭식이 생겨. x 플러스 y가 8이고 x 곱하기 y가 뭐야? 15다. 알겠니?
그럼 두 번째 뭐야? x 플러스 y가 뭐야? 빼기 8이고 x 곱하기 y가 뭐야? 15다. 이렇게 대칭식 두 개가 생기는 거야. 그럼 얘는 두 번 풀어야 되는 거야. 알겠니? 물론 지금 봐봐. 개념 원리가 왜 내가 센이나 RPM을 풀어라고 하느냐. 개념 원리는 개념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문제 자체는 어렵잖아. 이거 솔직히 암산 바로 되잖아. x 뭐야? 두 개 곱해서 더해서 8이고 곱해서 15야. x 뭐야? 3, 5잖아. 그러니까 x가 3이면 y는 뭐야? 5. x가 5면 y는 뭐야? 3. 그럼 얘는 뭐겠니? x가 마이너스 3이면 y는 뭐야? 마이너스 5. x가 마이너스 5면 뭐야? y는 3. 그러니까 이 정도로 푸는 문제를 가지고 나 수학 잘하네 이러시면 그거는 안 된다고. 알겠니? 우린 그냥 개념을 배우는 거니까. 지금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풀이법을 찾아서 그다음 두 번째는 뭐야? t제곱 빼기 at 플러스 b 이꼴 0의 2차 방정식의 두근 t 이꼴 알파, t 이꼴 베타를 찾는다. 먼저 세 번째 정답이죠. 정답의 꼴은 뭐야? x가 알파면 y는 뭐야? 베타. 또는 뭐야? x가 베타면 뭐야? y는 알파. 요렇게 답을 가는 게 대칭식 문제. 한번 좋은 거 봤어? 아, 그랬어? 감기 걸렸어?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수학하니까 내가 너무 떨려서 하는 말인데 있잖아. 우리 3년 동안 공부했잖아. 거의 대부분 애들 지금 예성이하고 빼고 거의 한 3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진짜 내가 너네들한테 제일 고마운 게 3년 동안 선생님 말을 잘 들어줘서 고마워. 알겠니? 근데 고등학교 되면 어려울 거야. 쌤 말 잘 듣기가. 쌤 말 잔소리 같기도 하고, 너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이래라 저래라 하면 기분도 나쁘고. 근데 진짜 나는 너네 점수 잘 올리면 있잖아. 내하고는 올해 내가 카이스트 보냈는데 내 인생이 달라질 거 없다 이가. 서울대도 무조건데 내 인생 달라질까 이가. 그러니까 너네가 잘 되는 거지 내 인생하고 전혀 달라질 거 없거든. 알겠니? 카이스트 보냈는데 만약에 내가 내 삶이 엄청 좋아진다. 뭐 좋은 집을 사게 된다. 뭐 엄청나게 큰 돈을 번다. 이러면 난 매년 보내고 싶지. 알겠니? 근데 내가 그래도 보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 너네 인생이거든. 너네 인생. 그래갖고 내가 진짜 3년 동안 내 말을 잘 들어줘서 정말 고마워. 근데 고등학교 가서도 쌤 말을 좀 잘 들어줘.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가면 나는 몰랐었는데 너네 학교에서 너네 학년이 학구월이 높여서 이 학원이 좋더라 저 학원이 좋더라 이런저런 이야기 많을 건데 신경 아무것도 쓰지 말고 그냥 너네 할 일만 해. 너네 할 일만. 그리고 쌤은 무조건 최선을 다해서 다 해줄 테니까. 알겠지? 하여튼 잘 하자. 그리고 말도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고.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요런 2번 같은 문제 한번 풀어볼까? 2번.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풀려면 2번은 x 플러스 y가 뭐야? 얘는 조금 귀찮거든. 얘는 연립 방정식을 두 번이나 풀어야 돼. 이게 a고 이걸 b로 하잖아. 맞지?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외우고 있자. 이거는 뭐야? a제곱 빼기 2b다. 맞지? x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2xy니까 맞지? 이제 좀 저런 건 바로 외우고 있자.
위에 게 어떻게 되냐면 a제곱 마이너스 b가 2라고 나오고, 밑에 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a제곱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2b가 2라고 나오고, 위에 게 여기에서 a를 더한 거니까 맞지? 근데 내가 그냥 내림차순으로 a를 그냥 앞에 적었다, 알겠지? 밑에 게 언제 어떻게 나왔냐면 a제곱 마이너스 b 이렇게 나올까, 아이가? 맞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또 푸는 거야. 교육과정이 없다는데 나왔네. 나왔네. 맞지?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되노? 얘는 어떻게? b를 없앨 수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는 2차 방정식인데 b를 소거하기가 편하잖아, 맞지? 그래서 b를 소거한 거야. 그래서 b가 뭐야? a제곱 마이너스 1이거든. 그래서 그걸 넣어보자. 넣어버리면 뭐야? a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2에 a제곱 마이너스 1이 2잖아, 맞지? 그래서 이걸 풀면 얘가 a제곱 마이너스 a가 0이다 나올 거거든. 쌤이 계산을 조금 빨리 했어요. 왜냐면 요래 하면 마이너스 a제곱 나오고 그 다음 더하기 a고 이게 플러스이니까 넘어가면 없어져 버려서 a제곱 마이너스 2는 0이나 나온다, 알겠지? 그럼 여기서 a가 뭐야? 0하고 뭐야? 1이 나온다고. 됐니? 그럼 그때 a가 0일 때 그때 해당하는 b는 뭐죠? 마이너스 1이거든. 그 다음 그때 해당하는 b는 뭐죠? 0이거든, 맞지? 근데 이게 풀이가 끝난 게 아니지. 다시 요거 가지고 뭐를 만들어야 돼? 대칭식을 만들어서 x 더하기 y가 뭐야? 0이고 x 곱하기 y가 뭐야? 마이너스 1이라는 첫 번째 대칭식 하나 나올 거고, 맞지? 맞지? 그럼 두 번째 대칭식 뭐야? x 더하기 y가 뭐야? 1이고 x 곱하기 y가 뭐야? 0이라는 두 번째 대칭식 나온다고, 알겠니? 개념을이라서 계산이 편해, 맞지? 여기 1 마이너스 1 바로 보이지? 여기도 뭐야? 1, 0, 0, 1 바로 보이지? 근데 원래 풀이는 어떻게? t제곱 빼기 0t 빼기 1은 0이니까 얘는 t는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1이잖아, 맞지? 그래서 여긴 정답은 하나, x가 뭐야? 1이면 y는 뭐야? 마일, 맞지? 그 다음에 x가, 정환아 너는 왜 잠이 오지? 왜 잠이 오지? 왜 피곤하지? 뭔 일 있니? 왜? 춥다고. 갑옷이 두껍지 않나? 니 갑, 니 갑옷 안 두껍나? 니 갑옷. 잘 뚫린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뭐야? t제곱 빼기 t는 0이니까 얘는 0하고 1이잖아. 그래서 얘가 1이면 얘가 0일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뭐야? 0이면 1. 이렇게. 요 정도는 이제 대칭식 중에 난이도는 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본 거야? x 플러스 y를 a로 잡고 x 곱하기 y를 b로 잡은 거가 그 자체가 또다시 뭐야? 변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을 찾고, 그럼 이미 여기서 뭐를 찾는 거야? 연립 2차 방정식을 한번 푼 거야, 맞지? 그래서 a, b를 찾았지? 그럼 찾은 a, b를 또다시 여기 넣어서 대칭식에서 진짜 x, y를 쳐. 알겠니? 오케이? 한 문제 정도 나올 것 같아. 오케이? 자, 14번. 먼저 여기서부터는 그냥 수월하게 풀면 됩니다. 배울 건 다 배웠습니다. 오늘 배울 건. 자, 연립방정식이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진다. 그럼 당연히 뭐겠니, 얘들아? 오직 한 쌍의 해. 뭐겠니? 중근이겠지, 중근. 그러니까 얘는 연립했을 때 중근을 가지면 되겠죠, 맞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쌤이 센스를 좀 발휘하자. 그러면 한 문자를 없애야 되는데 있잖아. 여기서 한 문자를 없애야 돼, 맞지? 뭐를 없앨래, 얘들아? y를 소거하면 아쉽죠? x를 소거해야죠. y를 소거하려면 두 군데 대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y를 소거하려면 뭐까지 해야 돼요? 제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수학적 센스예요. 그러니까 저걸 y를 소거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어차피 x가 중근이면 y도 당연히 무슨 근일 거예요? 중근이잖아. 그럼 그 말은 y가 중근이면 x가 중근이다 이래 풀어도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y를 소구하려면 y가 뭐죠? 빼기 x 더하기 k인데 걔를 뭐야? 여기도 넣고 푸는 거는 제곱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귀찮다고. 맞지? 근데 우리는 x가 뭐죠? 빼기 y 더하기 k라 한 다음에 그걸 저기 넣으면 빼기 y 제곱 더하기 2배의 x의 뭐야? 빼기 y 더하기 k의 y가 3이잖아. 맞지? 그래서 정리하면 빼기 3y의 제곱 더하기 2ky 빼기 3이 0. 맞지? 그래서 판별식 D 하면 되고요. 요런 건 좀 센스 발휘하자, 얘들아. 빼기 3으로 나누면 뭐가 되노? 나는 요런 건 솔직히 이렇게 풀겠다. 내가 넣으라면. 그럼 얘는 3분의 빼기 2K가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2면 되거든. 왜냐면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얘가 플러스 2든지 마이너스 2면 돼. 맞잖아. 그러니까 판별식 D에도 돼. 판별식 D 하면 뭐야? K제곱 빼기 9가 0이다. 이래 나오는 바로. 그럼 K가 뿔마 3이라고. 4분의 D 하면 되잖아. 맞지?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오직 한 쌍의 해는, 그러니까, 오직 한 쌍의 해는 있잖아. 자, 2등급, 3등급은 D가 0이라고 기억하겠지. 맞지? 2등급, 3등급은 D가 0인데, 1등급 애들은 D 0인 건 당연히 알고 있는데, 뭐부터 생각하냐면, 얘는 뭐야? 중근에서 완전 제곱식 이렇게 먼저 생각할 거야. 그냥 내 생각은 그래. 내 생각은. 그러니까 D가 0이라 푸는 것보다 이게 무슨 식이 되는 게 완전 제곱식 되는 게 더 편하거든. 요걸 그럼 빼기 3으로 다 나눈 다음에 요게 플러스 마이너스 2라 하는 게 계산이 더 편하지 않니? 내 생각이 틀렸다면 그냥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 그럼 먼저 2를 한 번씩 약분하고 빼기 3을 곱하면 K는 마이너스 플러스 3이죠. 풀마 1이니까 K는 마이너스 플러스 3이지. 근데 상관없잖아. 결국 우리가 원하는 답은 K가 3이든지 또는 K는 뭐죠? 빼기 3이지, 맞지? 그 다음 답을 적을 때는 이렇게 적었으면 좋겠어. 알겠니? 답을 적을 때는. 응. 응. 자, 연립 2차 방정식 활용가 봅시다. 이거는 쌤이 해보니까 전부 다 이거야. 거의 대부분 기본 문제는 이거야. 원이 있고요. 그다음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이 있어요. 그럼 직사각형이 있으면 가로의 길이가 뭐예요? x, 세로의 길이가 y. 그다음 뭐 넓이가 뭐다 알려주든지. 그러니까 조건은 가로, 세로, 길이 합수를 알려주는지. 아니면 두 번째 뭐야? 넓이에 관한 조건을 주든지. 세 번째는 뭐야? 대각선 길이. 이런 정보 가지고 그냥 연립방정식 풀라 하더라고. 거의 대부분. 알겠니? 가로, 세로 길이 합은 뭐야? 2x 더하기 2y가 뭐식이다 이래 주는 거고, 맞지? 넓이는 뭐야? x 곱하기 y가 뭐식이다 이래 주는 거고, 맞지? 맞니? 그 다음에 대각선 길이는 뭐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루트가 뭐식이다 이런 식으로 주는 거. 알겠니? 그래서 항상 직사각형이 나오잖아, 고등학교 때. 그러면 요 세 개 중에 하나더라. 그래서 요거는 뭐 머릿속에 넣어둬도 되고 아니면 그냥 적어놔라. 그러니까 직사각형 나오면 저거 중에 하나더라. 직사각형 나오면 문제 속에서. 그러니까 몰라도 당연히 저거 정리 안 해도 문제 푸는 건 지장 전혀 없거든. 왜냐면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서. 알겠니?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서 푸는데 크게 지장은 없어. 근데 알면 좀 편할걸? 자, 그래서 지름의 길이가 13인
13cm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가 가로 세로잖아. 자, 그러면 x가, 근데 봐봐. 얘들아, 이거는 있잖아. 그, 밀성하고 세종은 그렇게 신경 안 쓰시던데, 밀양은 가끔 이걸로 진짜 점수를 많이 까더라. 그래서 꼭 그 연립방정식의 활용 문제는 부등식 조건 먼저 구하고 풀어. 자,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뭐가 다 있어? 크다 했잖아. 그럼 내가 가로를 x, 세로를 y, 그러니까 가로의 길이를 x라 잡고 세로의 길이를 y라 잡았잖아. 나 이렇게 왜 조건 잡는 거 싫어. 왜냐면 내신 때문에 잡는 거지 수능은 이렇게 잡을 필요도 없어. 알겠지? 근데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크다 했으니까 이렇게 크다고 해놓고 그 다음 길이니까 당연히 0보다 크고 가로의 길이도 길어봤자 13은 넘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요 부등식 잡고 풀라고. 알겠니? 요 잡고 풀었으면 좋겠어. 풀이에도 안 잡혀져 있어 사실. 알겠니? 답지 풀이에도 안 잡혀져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꼭 적어 놓으라고. 이거 요거 잡고 푸는 거예요. 알겠니? 그 다음에 선생님 저거는 신경 많이 쓰셔야 되나요? 하시면요. 자, 쌤 결론 짓게요. 학교쌤이 연립방정식 풀 때 조건 잘 잡고 푸세요 하면 우리 쌤은 그거에서 점수 까겠다 이런 느낌이야. 알겠지? 근데 안 잡고 만약 이런 식으로 풀잖아. 그럼 신경 크게 안 쓰셔도 돼요. 알겠니? 제가 여러분 학교쌤이면 나는 이런 거 안 잡아도 무조건 맞다고 해줄 겁니다. 답만 맞으면. 풀줄만 알면 돼, 수학은. 나는 진짜 옛날에는 막 수학을 잘하면 뭐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은자 모르겠어. 그냥 수학 잘하면 좋은 대학교 가. 그리고 수학은 그럼 어떻게 해야지 잘하는데 하니까 풀 줄 알면 잘하는 거야. 내가 누군가 내한테 수학을 어떻게 하면 잘하냐 하면 풀 줄 알면 잘하는 거야. 니는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하는데 안 풀리는 문제 풀릴 때까지 그냥 풀어서 잘하는 거야. 못 푸는 게 없게 만들면 돼. 뭐 이 방법을 찾고 저 방법을 찾고 나 은자 요즘 내가 드는 생각은요. 아무 방법도 없어. 그냥 풀 줄 알면 돼. 그리고 너네도 학교 갔을 때 있잖아. 공부를 잘하는 방법. 나는 은자는 알겠어 명확하게. 어떤 문제집이든 어떤 책을 봤을 때 문제를 읽었을 때 그걸 어떻게 풀어야겠다 느낌이 오면 잘하는 거야. 알겠니? 영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야. 어떤 지문을 해석을 했다 얘들아. 근데 그 해석을 했는데 해석은 대충 되는데 뭐라고 하는지 말 못하겠다. 그럼 걔 영어 못하는 거야. 해석했는데 그 영어 지문이 내한테 뭐라고 하는지 메시지를 알잖아. 그럼 걔는 영어를 잘하는 거고. 국어도 마찬가지야. 뭔가 지문을 읽었을 때 뭐야? 아, 이 지문이 뭘 말하는지 알겠으면 걔는 국어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말라 해도 얘들아. 어떻게 하면 국어 잘할까? 어떻게 하면 과학 잘할까? 과학은 뭐지? 과학쌤이 가르쳐준 정의를 빨리 기억나면 잘한 거야. 과학은 내가 봤을 때 99% 암기 과목이라 생각하거든, 나는. 과학은. 너네 과학은 진짜 나는 암기 과목이라 생각하거든. 알겠니? 오케이. 대신 영어랑 국어는 조심해야 될 게 뭐지? 뭘 것 같아? 시간도 중요하지. 그러니까 어떤 지문을 해석하는데 그 지문은 뭐 30분 동안 읽어가지고 해석한 건 그건 의미가 없죠. 10분 동안 읽어서 그 지문을 해석한 건 의미가 없다고. 한 5분 내는 무조건 해석, 대충 영어쌤한테 여쭤보니까 3분 안에는 풀어야 된다 하더라고. 영어 같은 경우는 한 지문을. 맞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풀 줄 알면 돼, 그냥. 그래서 내가 학교쌤이라면 나는 이거 안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아. 알겠니?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학교쌤 이런 거 중요하시면 이건 중요하니까 꼭 쓰시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둘레 길이가 30이니까 가로의 길이를 2배, 세로의 길이를 2배 하면 이게 34. 그 다음에, 지름의 길이가 13이니까 우리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뭐야? 루트가 13이거든, 사실. 근데 그냥 제곱이 뭐야? 169다. 이렇게 기억하자.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럼 얘는 x 플러스 y가 뭐야? 17이 되고. 맞지? 자, 그래서 이거를 변형하면 x 곱하기 y. 암산은 좀 힘들겠지만, 암산 좀 해볼까?
F 곱하기 요거 제곱하면 뭐죠? 169 더하기 뭐야? 2xy가 요거 제곱하면 맞죠? 그 다음 117 제곱하면 뭐죠? 289죠. 맞죠? 그럼 넘어가면 뭐죠? 이게 120이죠. 그러면 x 곱하기 y는 60이죠. 맞죠? 그러면 x가 뭐야? 10이고 y가 5. 혹은 x가 5고 y가 10이잖아. 맞지? 맞지? 근데 x가 y보다 커야 되니까 정답은 뭐야? 답 적을 땐 가로의 길이가 12, 세로의 길이가 5. 괜찮니? 오케이? 물론 얘도 이제 여기서 얘들아 이거 무슨 식이야? 대칭식이지, 맞지? 그치? 요 정도의 센스는 필요하지 않을까? 무슨 센스냐면, 쌤, 대칭식 계속 2차 방정식 세워야 되나요? 요 정도 수준의 문제는 세워서 풀어야 되지 않을까? 그치? 맞지? 근데, 요 정도 수준의 문제는 어차피 우리가 풀면서 이까지 한 다음에 결론이 여기서 나온 다음에 풀기 때문에 요거를 암산했다고 수학쌤이 점수를 까면 그건 좀 이상하시겠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대칭식을 묻는 문제는 식을 세워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대칭식이 필요하다면 그 대칭식을 안 썼다고 점수를 깔릴 이유가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왜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요. 이 문제는 대칭식으로 안 푸는 방법도 있겠죠. 나는 모르겠지만. 천재들은 다른 방법으로도 좀 풀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뭐 기하로도 풀 수도 있을 거고. 알겠니?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내가 풀었던 거는 미지수의 XY를 잡아서 풀었기 때문에 대칭식이 나온 거밖에 없잖아. 이해되겠니? 근데 뭐 다르게 좀 푸는 애들도 있을까, 이가? 처음부터 이렇게 푸는 애도 있을까, 이가? 요걸 X고 얘를 뭐야? 17 빼기 X 이렇게 잡아서 푸는 애들도 있을까, 이가? 그럼 걔는 대칭식 자체가 없죠. 금마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를 17 빼기 X에서 Y 자체를 안 잡을 수도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조건이 X는 뭐야? 2분의 17보다 크다. 그래야지 얘가 더 큰 거니까 요 조건 잡아놓고. 이해되겠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런 문제는 대칭식 안 써도 상관은 없다. 여기서 바로 암산 때려도 나는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너무 아쉬워요. 자, 16번은요, 옛날에는 얘들아, 16번은 옛날에는 그냥 과정으로 하나가 있어서 단원 챕터가 하나 있어서 공통근 갖는 방정식이라면서. 알겠니? 공통근을 갖는 근데 나도 이걸 과정으로 배울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굳이 이걸 과정으로 배워야 해놨는데 이건 그냥 문제로 만든 거고 이 문제는 엄청 중요한 문제야. 이거는 굉장히 얘는 필수 예제야. 얘는 필수 예제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외우고 있는 게 맞아. 필수 예제. 그래서 공통근을 가진다면, 그러니까 중학교는 수준이 이거야. 얘들아, 중학교는 이거거든. 얘가 공통근을 가진대. 그럼 요거 풀면 얘가 답이 뭐야? 이거니까 x가 뭐야? 2랑 마이너스 1이잖아. 맞잖아. 그럼 만약에 2를 공통근으로 가지면 2 넣었을 때 연결해야 되니까 a는 뭐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을 공통근으로 가진다면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연결해야 되니까 a는 뭐야? 0. 그럼 만약에 a가 0이 아닌 수라면 6이 마이너스 6이 정답. 뭐 이 정도 수준이야. 중학교 수준 알겠니? 근데 고등학교는 중학교 공통근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중학교 공통근이야. 중학교 공통근. 자, 우리 센스 한번 발휘해보자. 중학교 공통근이고 이거는 고등학교 공통근 문제야. 느낌이 좀 다른 거 알겠니? 혹시 구조가 완전 다른데. 준우 말해볼 수 있을까? 중학교 공통근하고 고등학교 공통근 어떤 느낌이 다르니? 그치, 미지수가 둘 다 돼서 중학교 공통근은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풀려.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풀려서
여기 있는 답 중에 얘가 공통근일 때 A를 찾든지 얘가 공통근일 때 A를 찾든지 그런 문제야. 알겠니? 근데 고등학교 공통근은 둘 다 안 풀려. 둘 다 안 풀려. 그래서 얘는 결국은 문자가 X도 있고 뭐도 있어. K도 있지. 그러니까 얘는 연립 2차 방정식이야. 그래서 그냥 이거는 그냥 연립 2차 방정식이야. 문자가 얘들아 문자가 X도 있고 K도 있기 때문에 연립 2차 방정식이야. 자,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연립을 하는데 요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연립 2차 방정식 풀이야.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연립 2차 방정식 풀이는 최고차항을 소구하면 돼. 뭐를 소구하자? 최고차항을 소구해요. 그래서 양변을 그냥 빼버리는 거야. 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k-2x 더하기 k-2는 0 요렇게 나오거든. 괜찮아? 이해돼? 오케이? 그러면 요 자체에서 k나 공통분 하나가 찾아져. 그래서 얘는 뭐야? 다시 물어보면 k-2는 뭐야?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지. 그래서 k가 뭐든지 2든지 혹은 공통분 x가 뭐야? 마이너스 1인지 이렇게 찾겨. 알겠니? 그래서 얘들아 인수분해가 안 되는 연립 2차 방정식은 있어. 그럼 걔들은 항상 2차항을 없애주면 되거든. 자, 근데 자들아 내가 이거 설명할 때 조금 신경 쓰이긴 하는데 잘 들어봐봐. 풀이는 이래 안 돼 있지. 풀이는 공통인근을 뭐라고 했어? 알파라고 하고 알파를 넣었지. 그리고 나서 얘를 똑같이 하잖아. 그럼 사실 이 풀이나 똑같잖아, 솔직히. 그래서 정확하게 말할게. 얘들아, 이 풀이는 잘못된 풀이야. 왜 잘못된 풀이냐면 K는 상수로서 고정이 된 거야. 맞냐? 근데 얘는 X는 상수가 아니고 뭐야? 미지수야, 미지수. 그러니까 미지수기 때문에 이게 0이라고 아직 확정이 된 게 아니야. 알겠냐? 그 다음에 이것도 0이라고 아직 확정된 게 아니야. 이까지 이해돼? 그래서 만약에 이 방정식하고 이 방정식에 공통인근이 알파라고 있다면, 그리고 공통인근이 가진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걸 알파를 넣고 얘를 연립해서 K를 찾고 아까 X가 빼기 1이라 했는데 알파가 빼기 1 이렇게 찾아야 돼. 알겠니? 오케이? 근데 잘 들어봐봐. 이걸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수학쌤이라면 1회 풀어도 똑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내가 너네들하고 공부할 때 궁금증을 해결해 준 거야. 선생님, 그냥 1회 풀면 안 돼요. 왜 굳이 알파를 넣고 푸십니까? 하면 얘는 아직 식이야. 값이 0이라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x 값을 찾아야 되는 식이야. 알겠니? 근데 얘는 근이 그냥 알파라고 있다면 요 식이 0이고 요 식이 0인 건 당연히 맞는 말이라고. 그래서 얘는 공통인근 알파를 찾겠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해서 얘를 그냥 x를 찾아도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원래 풀이는 처음부터 여기 알파 공통근을 뭐야? 알파라 하자 하고 여기 알파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걸 연립해서 알파가 마이너스라 찾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이제 풀어보는 거야. 첫 번째 k가 2일 때야. 그래서 2를 넣으면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2가 0이라는 식과 또 x제곱 뭐야? 2x 마이너스 2가 0이라는 식인데 문제를 잘 읽어야 돼. 공통근 있어. 식이 똑같으니까 여기에서 근이 만약에 알파 베타 나오면 여기도 근이 뭐야? 알파 베타겠지. 근데 식을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학은 문제를 잘 읽어야 돼. 뭐야? 한 개의 공통근을 가진다 했잖아. 그럼 k가 2가 되면 얘 같은 경우는 뭐야?
이 식 두 개가 뭐해? 똑같은 식이 돼버려. 그럼 공통근이 한 개야, 공통근이 두 개 돼버려. 두 개잖아. 그래서 얘는 K가 2가 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2가 답이 아니라는 건 아니야. 2는 공통근을 가지는 건 맞긴 맞아, 알겠지? 근데 얘는 한 개의 공통근을 갖기 위해서는 K가 2가 되면 안 된다고. 그럼 두 번째는 뭐야? K는 모르지만 공통근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앞에 거 넣게 똑같아. 그럼 1 빼기 K 빼기 2가 0이야. 그래서 K는 빼기 1이야. 괜찮니? 그럼 첫 번째 식은 뭐죠? X제곱 빼기 X 빼기 2는 0. 그래서 여기서 답을 구하면 답이 2랑 마이너스 1 나와, 맞지? 그럼 두 번째 식은 뭐야? X제곱 2X 플러스 1이야. 그래서 여기서 답을 구하면 X는 뭐야? 빼기 1로 중근이 나와. 맞지? 맞지? 그럼 얘는 공통인근이 뭐밖에 없어? 마이너스 1 하나밖에 없지. 그러니까 공통인근 한 개 갖는 거 맞지? 그때 K 값이 뭐랄까? 그때 K 값은 요게 정답입니다. 이해돼?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어주셔야 됩니다. 항상 고등학교 수학은. K가 2도 돼. 그러니까 봐봐. 공통인근을 가지는 K를 구하라면 2도 되고 마이너스 1도 다 돼. 알겠니? 근데 2일 때는 공통인근이 몇 개? 두 개가 되는 거고, 공통인근이 몇 개 갖는가? 한 개 갖는다면 걔는 K는 마이너스 1밖에 안 되는 거지. 알겠니? 오케이. 자, 요까지 하시고요. 부정방정식이 그거 연습 문제까지 숙제할게요. 그리고 부정방정식은 읽어보고 푸세요. 연습 문제까지 숙제로 합시다. 186까지. 알겠죠? 승범이한테도 오늘 녹화를 넘겨서 숙제 해오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습 문제까지 숙제로 갑시다. 알겠죠? 수고하셨습니다.